더 늦기 전에 KBS 수신료를 정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가방위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연합통신 뉴스는요 인터넷에 다 뜹니다. 과연 정부가 그것을 수백억이나 되는 이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정보 격차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미디어 오늘 프랑스 하원이 지난 23일 토요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올 가을로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는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시청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는 잘 보지 않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국민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프랑스 수신료 폐지 법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는 KBS 말이 무색할 만큼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기에 수신료 강제 징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처럼 우리 국민들도 보지 않는 KBS 방송에 대해서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되고 억대 연봉자들을 왜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넷플릭스 등 OTT 사용이 늘고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KBS를 외면하고 있어서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KBS 수신료 징수는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간 KBS는 수신료를 걷기 위해서 전기를 볼모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민노총의 언론 노조가 장악한 KBS 보도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KBS 편파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KBS 수신료를 정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가방위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청자 주권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도 않는 방송에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이 TV 수신료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신료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지난해 당시 야당인 우리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여론은 방만경영, 정치 편향 시비로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안 된다는 이 수준을 넘어서 분리징수를 통한 자율납부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수신료 납부는 TV를 보는 시청자가 과연 낼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이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든 안 내든 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는 시장의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합통신의 이 국고에서
지불하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명칭은 정부 구독료라고 합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나가는 건데 거기 안에 보면은 공정성, 그다음 정보 격차 해소 이런 게 있습니다. 연합통신 뉴스는요 인터넷에 다 뜹니다. 과연 정부가 그것을 수백억이나 되는 이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정보 격차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세금 아껴 써야 돼요. 이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각 언론사가 과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걸맞는 세금 집행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